패드급 최고의 신성으로 평가받는 일리아 토프리아에 대한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일리아 토프리아 같은 경우에 현재 커리어 전체 14승 무패, UFC에서도 6승 무패를 구가하고 있죠. 특히나 최근에는 랭킹 5위인 조시 에밋을 압도적인 기량으로 만장일치 판정승을 거두면서 랭킹 5위에 새롭게 탑5에 새롭게 진입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판정 점수가 중요한데 3명의 심판 중 1명의 심판이 50대 42로 토프리아한테 점수를 줬어요. 4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10대 7로 토프리아한테 라운드를 줬었고요. 이 50대 40이라는 점수가 UFC 30년 역사상 단 2경기밖에 없던 희귀한 기록인데 토프리아가 그런 기록을 다시 한번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차세대 챔피언감이다, 현재 패드급 최고의 신성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어떠한 능력 때문에 토프리아가 이렇게 고평가를 받고 있는지 이에 대한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토프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갖추고 있는 실력도 뛰어난데 나이가 굉장히 어려요. 97년생으로 이제 26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량을 유지하면서 훈련만 꾸준히 가져가더라도 충분히 챔피언 레벨에서 계속해서 수년간 경쟁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는 선수가 분명하죠. 무엇보다 육각형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육각형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육각형의 크기가 얼마만큼 크냐, 이게 중요한데 토프리아는 거의 꽉 찬 육각형을 가지고 있어요. 타격이면 타격, 그래플링이면 그래플링 모두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타격 같은 경우에는 복싱을 기반으로 한 연타가 굉장히 좋습니다. 또 복싱 스탠스, 스탠딩 상황에서의 스텝과 속임 동작이 굉장히 부지런하거든요. 이런 스텝과 속임 동작을 통해서 상대방 빈틈을 찾아낸 다음에 연타가 좋은데 이 연타도 그냥 머리만 단순하게 노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안면과 바디를 골고루 공략해주는 콤비네이션이 좋아요. 연타를 칠 때 가장 중요한 점이 방향이라든지 타깃 등을 다양하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고 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토프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해줍니다. 상대를 몰아서 연타를 칠 때 훅도 잘 치고요, 그 어퍼컷도 잘 치고 뭐 직선 공격도 좋고 여기에 바디까지 잘 공략을 해주면서 상대방들을 잘 맞추는 거죠. 이런 능력이 또 뛰어난 대표적인 선수 중 한 명이 라이트급의 탑 컨텐더인 더스틴 포이리에거든요. 더스틴 포이리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런 연타의 방향이나 뭐 타깃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리듬이나 속도에도 미묘한 변화를 줍니다. 이렇기 때문에 뭐 더스틴 포이리에도 그렇고 일리아 토프리아도 그렇고 본인이 연타를 시도했을 때 최소한 클린히트를 맞춘 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그록이라든지 넉다운, KO 승리까지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엔 아무래도 그러니까 토프리아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펀치 연타가 나오는 거리는 중근거리죠. 아무래도 중거리와 근거리에서 이런 타격 싸움을 하게 되면은 불가피하게 유효타를 허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토프리아 같은 경우에는 타격 회피율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이런 바로 최근 경기였던 조시 에밋과의 경기에서 이런 점이 잘 드러났는데 그 경기에서 토프리아의 연타나 머리 움직임, 또 머리 움직임을 피하고 다시 연계되는 펀치, 이런 걸 보면은 저 전성기 때 타이슨을 연상시키는 이런 유려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에밋을 상대로도 앞서 말씀드린 몰았을 때 그런 방향이나 타깃을 다양하게 가져가면서 효과적으로 맞추면서 뭐 넉다운을 맞추고 넉다운을 기록하고 그러기를 만드는 상황이 많이 나오거든요. UFC 레벨이나 탑클래스 선수들도 몰았을 때 흥분해가지고 그냥 머리만 들이고 그냥 막 이런 식으로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저도 선수 때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시합 때 상대방 선수를 고르게 만들었는데 흥분을 해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막 그냥 훅만 계속 친 거예요. 그리고 정신 차려보니까 선수가 저기하고 없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가 UFC 레벨의 선수들 중에서도 꽤 보입니다. 그만큼 토프리아의 이런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플링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뭐 그래플링을 통해서 그래플링도 뭐 타격만큼이나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좋습니다. 뭐 기민한 움직임, 또 안목을 잡은 이후에 연계된 서미션 캐치도 굉장히 좋고요. 또 이런 식으로 뭐 타격도 좋고 그래플링이 좋다 보니까 상대방이 토프리아한테 거리를 내줬을 때 무슨 공격이 나올지 몰라서 대처가 어려운 경우도 많고, 중요한 거는 이런 다양한 무기가 있잖아요. 이거를 공격적으로 가져가지 못하면은 그다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는 게, 저희는 많이 봤죠. 실력이 좋고 아무리 뭐 최근 성적이 좋아도 경기 내용이 재미없고 경기 운영에 치중한 수비적인 경기 내용을 펼치는 선수들은 인기도 많이 떨어지고 UFC 쪽에서도 기회를 별로 주질 않아요. 근데 토프리아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이 다양한 무기를 통해서 공격적으로 항상 경기에 임합니다. 일단 뭐 스타일 자체가 인파이터 성향이다 보니까 뭐 경기가 재미가 없을 수가 없죠. UFC에서 지금 현재 6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4개의 피니시 승리를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최근 3경기는 모두 지금 보너스를 수상하고 있습니다. 수상을 좀 많이 하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대방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통하는 강력한 본인의 무기 하나 가지고 이 보너스를 많이 타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현재 패드급 역사상 가장 많은 보너스 9개로 가장 많은 보너스를 수상하고 있는 뭐 야이르 로드리게스, 맥스 할러웨이, 컵사슨 같은 경우도 이런 날카로운 타격을 통해서 보너스를 많이 타고 있는 거고,
7개의 보너스를 타고 있는 브라이언 오르테가 같은 경우도 날카로운 서브미션 캐치 능력으로 이런 보너스 수상 경력이 많은 거거든요. 근데 토프리아 같은 경우에는 보너스 3개를 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 이제 2개가 피니시에 의한 보너스인데 1개는 KO, 1개는 서브미션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정찬성 얘기를 한번 하자면은 정찬성 선수가 보너스가 8개예요. 근데 보너스의 면면을 보면은 서브미션도 있고 KO도 있고 뭐 파이터 오브 더 나이트 보너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거든요. 이런 거 보면 역시 정찬성도 대단하다. 어쨌든 다시 토프리아 그 본론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이게 다양한 능력, 그러니까 뭐 보너스 수상 경력, 피니시 능력, 피니시 기록을 떠나서 경기 면면을 들여다보면은 이런 공격성이 짙은 토프리아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라이언 홀이나 브라이스 미첼 같은 패더급의 그래플링 강자를 그라운드에서 피니시를 한 적도 있고요. 조시 에멧, 특히나 조시 에멧 같은 경우에는 패더급 최고의 슬러거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조시 에멧의 타격거리는 중근거리로 들어가서 펀치 연타 싸움, 그땐 말로 원터치 쪼개가지고 거기서 만장일치 판정승을 거둔 겁니다. 이렇듯 상대방 강점에 들어가서 공격적인 운영을 하는 것, 이게 또 토프리아의 매력 중 하나죠. 토프리아의 그 단단한 신체 능력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물론 키는 크지 않습니다. 근데 키는 작은 반면에 이를 상쇄할 수 있는 근육질의 몸매를 가지고 있고요. 근력이면 근력, 완력이면 완력, 뭐 순발력, 민첩성 어느 하나 빠지질 않아요. 그리고 조시 에멧과의 경기에서 챔피언십 라운드 5라운드를 풀로 소화할 수 있는 체력 수준, 체력을 갖추고 있다는 거를 또 입증을 해 보였었죠. 그리고 뭐 신체 능력뿐만 아니라 그 단단한 턱, 내구력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자이 허버트와의 경기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경기인데, 그 경기가 이제 토프리아가 라이트급으로 올라가서 경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물론 자이 허버트가 뭐 라이트급에서 랭커도 아니고 이름값이 높은 선수는 아니지만은 선수 타격만 놓고 봤을 땐 굉장히 까다로운 선수입니다. 장신의 날카로운 KO 능력, 타격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그런 선수한테 카운터로 펀치도 아니고 헤드킥을 맞았어요. 근데 그 헤드킥을 맞고 회복을 하고 버텨낸 다음에 타격전으로 들어가서 역전 KO승을 거뒀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토프리아가 얼마나 단단한 내구력, 또 신체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또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죠. 토프리아가 97년생이라고 했잖아요. 26살인데 벌써 패더급 랭킹 5위에 랭크될 정도로 엄청난 실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뭐 현재 실력과 앞으로의 뭐 현재 나이, 이거를 미루어 봤을 때 챔피언을 떠나서 타이틀전은 무조건적으로 한 번쯤을 해볼 선수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선수의 문제 중 하나가 너무 성격이 불같아요. 어려서 그럴 수 있다, 이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예전에 이제 현재 라이트급의 라이징 스타인 패디 핀블랙과 파이트 위크 주간에 호텔에서 만나가지고 먼저 이제 그 토프리아가 뺨을 때려가지고 난투극이 벌어질 뻔한 상황도 있었고요. 올해 초에는 스페인의 한 술집에서 취객을 선수가 그냥 펀치로 때려서 기절을 시켰어요. 물론 이 두 사건 모두 상대방이 원인을 제공한 건 있습니다. 패디 핀블랙 같은 경우에는 토프리아의 조국인 조지아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었고요. 또 뭐 스페인에서 취객을 원펀치 너가웃 시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취객이 토프리아가 거기서 게임 그냥 이렇게 막 두들기고 있는데 갑자기 해서, 그러니까 CCTV 내용을 보자면은 취객이 갑자기 해서 시비를 걸고 토프리아가 이를 참지 못하고 이제 펀치를 날려서 기절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거 봤을 때 상대방도 잘못을 했지만은 토프리아의 대응도 잘못된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토프리아가 결국에는 명성을 얻어갈수록 옆에서 계속 이렇게 심기를 건드리는 사람은 더욱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지금처럼 참지 못하면은 훨씬 더 큰 사건이 되면서 토프리아의 경력에 문제가 되고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프리아가 본인의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좀 성격은 죽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계속 말씀드린 실력과 나이를 놓고 봤을 때 무조건 제가 봤을 때도 타이틀전은 할 것 같아요. 패더급의 현재 신성이라고 평가를 받는 아놀드 앨런이나 모브사르 에볼루에프 같은 경우도 토프리아보다 무려 3살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프리아는 정말 전도 유명한 파이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토프리아가 왜 패더급의 미래 가장 강력한 신성으로 평가를 받는지 이거에 대한 분석을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렛츠